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스토리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주변에서 다 의아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 30여 년을 증권업계에 몸담아 오시다가 또 다른 NGO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자리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정태영 사무총장은요. 지난 30여 년간 경험하고 또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일하기 위한 발판이었고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정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이력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생이시고요. 85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증권의 전략기획본부장, 해외사업부문 대표, 그리고 IB사업부문 대표, 파생상품 본부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신증권 부사장, 그리고 IB사업 단장,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CEO, 사무총장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뭐 저희가 이력의 대부분은 증권업계에 몸을 담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브 칠드런 코리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태영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 많은 출연자 여러분들 모셨는데 그 유학의 냄새가 살짝 좀 나서 유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니, 없습니다. 영어에 좀 조예가 깊으신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경력상 해외에서 한 5년 정도 그렇죠.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 NGO 단체가 전세적인 단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총 전 세계 몇 개 나라가 지금 가입이 돼 있나요? 지금 회원국은 30개국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아동을 위한 사업은 120여 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 하면은 그 예전에 캠페인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유지가 될 텐데 모자를 뜨는 그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이제 모자를 씌워주면 이제 체온을 좀 올려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후원자들이 직접 대부분이 뜨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잘 아시네요. 조금 더 좀 자세히 소개해 아, 예. 주십시오. 저희가 모자뜨기 사업은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이라는 그 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15년째 사업인데요. 원래 출발하게 된 거는 아프리카 국가의 아이들이 이 밤낮의 기온차 때문에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신생아 살리기로 해서 모자뜨기뿐만 아니고 그 영유아 아동이 필요한 예방 접종 그리고 영양 공급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을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에 보통 모자뜨기를 하게 되면 한 12만에서 13만 개의 모자가 들어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완성을 잘 해주시지만 예. 그게 또 좀 미완성인 상태로 오게 되면 그걸 또 저희가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일일이 다 풀어서 다시 완전한 모자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컨테이너에 담아서 해당 국가에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그냥 뜨개질을 하는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심신 안정을 위해서 네. 하도 사회가 이제 시끄럽고 욱욱 화가 올라니까 네. 그걸 이제 누르려고 뜨시는 분이 많대요. 그래서 예인 씨랑 저랑 이제 여름에 한창 지금 진행 중이지만 네. 가을에 한번 떠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싶어서 저희도 키트를 구매를 해서 예. 모자뜨기 같이 해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저는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걸로. 예. 네, 이렇게 이제 뜨개질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도구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죠. 네. 처음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도구의 형을 따라서 그냥 바늘만 이렇게 하면 모자가 완성되게끔 하는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계층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 모자뜨기를 통해 가지고 기부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재단이나 혹은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이사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정확히 사무총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도 이사회가 있으니까 네.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세이브 칠드런 코리아 같으면은 한 450명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그리고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뭐 기업으로 치면 CEO겠죠. 그게 이제 저희 기관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입니다. 네. 근데 뭐 세이브 더 칠드런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아, 빈곤, 질병 이런 문제들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심해졌는데요. 네. 사실 이런 세이브 칠드런 같은 국제 구호 단체들이 활동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아동들이 도움이 필요한 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거나 또 늘어나거나 네네.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이 NGO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그 위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쟁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해소되는 게 아니고 분쟁 국가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코로나와 같이 이제 질병이 창궐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 또 팬데믹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초래되는 피해는 아동들이 고스란히 받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구호 사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고 이게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또 다른 위기가 닥치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이 TV 채널이 이제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순기능일 수도 있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 그 후원 광고가 요즘에 참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네. 보면서 이제 저도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만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들, 어려운 어린이들 돕는 후원 광고도 많이 보이는데 이전만 해도 이제 뭐 아프리카 어린이나 그 외에 이제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일부 국가들 어린이들을 모델로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보고 아니 우리나라 아이들을 먼저 많이 도와줘야지 왜 해외 어린 아이부터 눈을 돌리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30개 후원 멤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후원을 받다가 후원을 해주는 멤버입니다. 세이브 칠드런은 1919년에 시작된 아동 구호 단체인데요. 예.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적국에 있는 전쟁 피해 아동을 돕자라고 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저희 한국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도에 세이브 칠드런의 몇 개 회원국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전쟁 고아를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이 되면서 한국이 구호 대상 국가의 상태는 종결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금을 해서 후원을 해주는 국가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 한국이 전쟁 피해에서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성장했다는 반증인데 이렇듯이 이제 저희가 전 세계에 많은 이제 아동이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이 사실 보면은 한국하고 비교해서 훨씬 그 상황이 좀 심각하고 열악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세이브 칠드런이 4가지 아동의 사업 분야를 정의하고 있는데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아동의 세계를 지향하는데요. 생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는 보호라는 측면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해외로 눈을 돌리다 보면은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예방 주사를 못 맞고 학교를 못 가는 아동들이 아직도 1억 6천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전환이 된 만큼 그 아동들을 위한 사업도 당연히 저희는 책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를 좀 많이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후원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후원 사업비의 반 정도는 해외, 반 정도는 국내 아동을 예.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이브 더 칠드런 광고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뭐 후원 장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헨리 씨가 홍보대사 하기도 했었고 박경림 씨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렇게 연예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실제로 이 홍보 효과에 좀 도움이 되는지요?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저희는 그 두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데 물론 연예인 부분도 있고 또 스포츠 스타로서는 안정환 선수 패밀리가 네, 이제 네. 같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아동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가 분들이 저희 홍보대사로 또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의 정재성 교수님이라든지 이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박사님 같은 부분은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세이브에도 홍보대사로 조인을 해주셨고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네. 저희 후원자 또는 후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드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자, 뭐 전쟁이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환란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소외 계층 그중에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기부 활동은 늘고 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좀 늘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금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여야가 논의 중이고 기존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또 기부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동면상련이라 어려울 때인데 더 힘든 사람들, 아픈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관의 이제 통계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퍼지면서 대구 지역이 좀 고초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구 지역을 돕는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이 처한 위기 상황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해외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도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최근 한 10년 동안의 후원이 증가한 폭보다 한 2배 이상의 후원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